지난달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2.4%대로 떨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2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달 새로 생긴 회사 수가 처음으로 8,000개 선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증권부 박준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8일 전날보다 0.04% 오른 2075.7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0.54% 오른 570.2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선을 돌파하는 등 최근 미국 증시가 호조세를 이어가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한 때 2088.96포인트까지 치솟으며 0고점 돌파를 시도했지만 오후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다소 반납했습니다. 종가 기준 코스피의 연중 최고점은 지난달 30일 기록한 2082.61포인트입니다. 이날 외국인이 1,166억 원어치 사들인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790억 원, 203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 비금속 광물, 섬유의복, 전기전자 등이 오른 반면 운수창고, 의료정밀, 보험 등은 내렸습니다. 전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금융주들은 이날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텔레콤,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네이버, 삼성생명, KB금융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때는 신사업 진출설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행남자기가 유상증자가 무산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했군요. 자세한 움직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신규 사업 진출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했던 행남자기가 자금 조달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주가도 고꾸라졌습니다. 행남자기는 28일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3.23% 하락한 3,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자금 모집에 실패한 점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행남자기는 전날 로봇 청소기, 태양전지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48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2건을 추진했지만 투자자들이 청약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행남자기의 주가가 하락한 점이 투자자 모집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행남자기 관계자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가격이 2건 모두 6,000원 수준에서 결정됐는데 최근 주가가 4,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며 게다가 유상증자 물량이 1년간 보호예수로 묶이는 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자기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행남자기는 지난달 정관 변경을 통해 태양전지, 로봇 청소기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행남자기는 태양전지 로봇 사업 진출 계획을 접고 다른 신규 사업을 물색할 계획입니다. 행남자기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이 아닌 다른 신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사업 방향이 잡히면 다시 투자자를 물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2.4%대로 떨어지며 은행의 예금과 대출 금리 모두 사상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 보고서에서 지난달 예금 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가 6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한 2.4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지난해 12월 2.67%를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 5월 2.59%, 6월 2.57%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도 연 4.39%로 6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하며 역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주택 채권 횡령 사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의 부문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 직원 6명에 대해서는 면직 통보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68명에게도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이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주택 채권 횡령 사고와 관련해서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본점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 채권을 이용해 1265회에 걸쳐 111억 8,6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은행은 5천억 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의 관리도 소홀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앞으로 해외 점포 진출이 쉽지 않게 됐으며 해외 채권 발행에서도 높은 차입금리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지난달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2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채권 잔액이 1,210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은 490조 8천억 원으로 3조 1천억 원 늘었고 주택담보대출은 2조 7천억 원 늘어난 339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가폭이 6월보다는 줄었지만 7월의 주택매매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유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대기업 대출은 178조 3천억 원으로 1천억 원 줄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과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2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새로 생긴 회사 수가 처음으로 8,000개 선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부도업체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중 어음 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한 신설 법인 수는 전월보다 996개 증가한 8,129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진수원 한국은행 자본시장팀 과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과 정부의 창업 지원 강화 등이 맞물리며 신설 법인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도를 낸 법인도 늘었습니다. 지난달 부도업체 수는 총 83개로 7월 대비 16개 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 부도가 6월 32개에서 7월 40개로 늘었고 건설업과 농림업, 광업 등도 부도업체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일제히 가입비를 50% 인하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 따른 것으로 미래부는 내년 말까지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SK텔레콤은 오는 30일부터 가입비를 기존 21,600원에서 1,800원으로 5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게 됐습니다. KT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비를 14,400원에서 7,200원으로 50% 인하하며 LG유플러스도 현재 18,000원의 가입비를 9,000원으로 낮춥니다. 이 통사들은 이번 가입비 인하로 연간 1,700억 원가량 가입자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에서 증시에서 주가를 조작하는 주가 조작 세력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증권부 구경호 기자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에서 시세를 조종하는 세력 또 펀드 매니저 등까지 결탁한 주가 조작 세력을 적발했다고요? 네, 검찰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시세 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 조작을 한 혐의를 잡고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연기금을 포함해 증권업계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코스닥 상장사인 TCP글로벌과 유가증권 상장사인 삼원강제, 현대EP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전직 증권사 중소형주 애널리스트 출신 G투자자문 대표 정모 씨와 주가 조작 세력 신모 씨 등 4명, 5명을 구속 기소하고 M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출신인 모 증권사 자기자본 거래 담당자 1명, 사학연금 주식운용 담당 펀드 매니저 2명 등 총 8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시세 조종 세력 4명은 지난 2012년 1월에서 5월까지 TCP 글로벌 주식에 대해 통정 매매와 시세 조정성 주문을 넣은 데 이어 같은 해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연기금 등이 TCP 글로벌 등 3개 종목을 주식을 매수하게 해달라며 정 대표에게 총 5억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정 대표는 사학연금 펀드 매니저 2명에게 수천만 원을 뇌물로 주고 연기금을 이용해 해당 종목들을 매수하게 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모 증권사 프랍 트레이더인 이 씨도 수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 모 증권사 지점장과 주가 조작 세력 등 2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증권사 스몰캡 애널리스트들과 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이 결탁해 주가를 조종한 사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 적발된 이 주가 조작 커넥션이 증권업계에 형성된 사조직을 통해서 형성됐다라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비슷한 연배의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친교를 위한 모임을 하다가 주가 조작을 설계하고 가담한 사건입니다. 출생 연도별로 몇 년 모임 이런 식으로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시세 조종 세력이 모여 주가 조작에 가담했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사학연금 펀드 매니저 2명도 같은 모임에 속해 있고 구속된 지투자자문 정 대표와 펀드 매니저 출신 프랍 트레이더 이 씨도 같은 사조직 소속입니다. 증권사에서 네. 뭐 친하게 지내자고 모였다가 나쁜 짓을 했군요. 안에서 친하게 지내면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한 걸까요? 네, 이들은 연기금 등 펀드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시세 조종 세력이 미리 해당 주식을 매입한 후 투자자문 대표에게 돈을 건네고 해당 종목의 주가를 띄워달라는 청탁을 했습니다. 투자자문사 정 대표는 다시 이 가운데 일부를 사학연금 펀드 매니저 2명에게 뇌물로 주고 해당 종목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들은 미리 매집한 주식을 이 과정에서 팔고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럼 검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걸까요? 네, 남부지검은 투자자문사 정 대표를 수사하며 많은 관련 인물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연기금까지 가세한 사건이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증권사 지점자 1명을 수사하고 있고 각 증권사 스몰캡 애널리스트들도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확대되면 증권가의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아자동차가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건설합니다. 기아차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멕시코시티 연방전력위원회 기술박물관에서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계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조인식에는 이영근 기아차 부회장 등 회사 관계자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로드리고 메디나 데 라크루즈 누에보 레온주 주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지 공장은 누에보 레온주 몬테레이 인근 지역 500만 제곱미터 부지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연산 30만 대 규모로 건설되며 올 9월 말 착공에 들어가 2016년부터 소형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멕시코 공장이 완성되면 기아차는 국내 169만 대, 해외 168만 대, 총 337만 대의 글로벌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신형 스마트 시계를 28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 S는 스마트폰이 주변에 없을 때도 3G 이동통신, 와이파이 등의 통신 기능을 사용해 기존에 연동된 스마트폰으로 오는 메시지, SNS, 이메일, 부재중 전화 등 소식과 일정, 알람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 알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 기어 S는 또 내장 키보드와 음성 인식 기능인 S 보이스를 통해 문자를 입력할 수 있고 2.0형 커브드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LG전자의 G-워치 R은 스마트워치로는 세계 최초로 원형 플라스틱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1.2GHz 퀄컴 스냅드래곤 400 프로세서와 41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고 1m 수심에서 30분까지 견딜 수 있는 방수 기능을 갖췄습니다. 음성인식 기반의 구글 나우 서비스를 제공해 사용자는 별도의 화면 조작 없이도 음성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LG U+가 무선으로 디지털 신호를 송수신하면서도 LTE급의 속도를 실현한 통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LG U+는 무선 통신 기술인 밀리미터 웨이브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는 LTE 기지국 장비인 디지털 신호 처리 장치와
라디오 리모트 헤드에 디지털 신호 송수신 장비를 각각 설치해 신호를 무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한 통신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기지국 장비를 연결하는 광 케이블 없이도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LG U+는 적은 비용으로도 도심과 멀리 떨어진 벽지 및 오지에 LTE 기지국 장비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정태 하나그룹금융 회장은 28일 올해 안에 하나 외환은행의 통합법인 출범을 목표로 조기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시내호텔에서 열린 드림 소사이어티 행사 후 현재로서 생각하는 최선의 일정은 연내 통합을 마치고 내년에 전산까지 합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 초가 통합법인 출범 시기로 가장 낮다며 이렇게 해야 계좌 이동제가 시행되는 2016년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회장은 더 미룬다는 건 회장으로서 조직에 대한 배임, 직원에 대한 배임, 주주에 대한 배임이라며 지난달 3일 통합 대박론을 꺼낼 때 신경은 이게 더 늦어지면 하나금융이 위험해지고 특히 외환은행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지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서울과 중부지방에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북 해안과 전남, 제주도에 시간당 5mm 미만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내리는 비는 오늘 밤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전남 해안은 내일 낮에, 제주도는 밤이 되어서야 그치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일부 지방은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서울, 경기, 강원, 영서 내륙은 낮부터 저녁 사이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남부지방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영서 내륙 지역에서는 낮부터 저녁 사이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청주 30도로 30도가량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전남 해안은 낮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호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 오늘보다는 덥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29도,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오전에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겠고요. 울릉도는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 25도, 울진 24도에 머물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예년보다는 낮겠습니다. 남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